환자 10명 중 9명이 5년 안에 생을 마감합니다. 네, 이건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가장 가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존율 10%의 암, 바로 췌장암입니다. 암 진단은 늘 무겁지만 췌장암은 다릅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처럼 조기에 발견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받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는 첫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마주하는 저의 심정은 늘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절망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저는 대학병원 간담체외과 과장으로 20년 넘게 췌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암 환자 중에도 5년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췌장 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췌장이 어디 있는지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 배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후복막 장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이 꽤 커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 생기면 뭔가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췌장암은 다릅니다. 3년을 자라다가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요.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80%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받습니다. 왜냐하면 발견 당시 이미 주변의 혈관을 침범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조용한 적의 특징입니다. 말 없이 자라고 증상 없이 퍼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까요? 의학계에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자의 췌장암 발생률은 일반인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담배 연기가 췌장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50년을 담배를 피워온 환자들을 보면 췌장세포들이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 부품처럼 달아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부분인데 당뇨가 있는 분의 췌장암 발생 위험도는 약 2배입니다. 더 중요한 건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미 췌장암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자라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오래된 췌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을 10년 단위로 추적하면 약 2%에서 췌장암이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염증 환경이 암으로 진행할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족력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통계인데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1명이면 발생 위험이 4배, 2명이면 6배, 3명이면 32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외래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도 췌장암 진단을 받은 가족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합니다. 자, 여기서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 경력 동안 본 가장 인상적인 환자 중 한 명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사업가였는데 가족력 때문에 정기적으로 복부 CT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cm 미만의 작은 암 하나가 발견됐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환자에게 수술을 했고 지금 그는 진단 후 8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도 하고 손주도 보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는 또 다른 환자는 이미 혈관을 침범한 국소진행형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먼저 강력한 항암제 폴피리낙스라는 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종양이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 환자는 4년째 생존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완치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제1기라면 70% 이상입니다. 2기도 30% 정도의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는 모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검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환자분들에게 정기적인 복부 CT나 MRI 검사를 권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보통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지만 만약 암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그 비용은 생명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당연하지만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끊으세요. 이건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권고입니다. 특히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앞으로 10년 췌장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의약품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진단 후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해서 재발 없이 6년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관리입니다. 만약 이미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것이 다시 췌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은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높이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 복부 초음파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이게 제일 큰 오해입니다.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의 초음파로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초음파는 의사의 손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췌장이 깊숙한 위치에 있어서 초음파 음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는 반드시 종합병원 이상에서 하는 CT나 MRI여야 합니다. 이 검사들은 1cm 정도의 작은 암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이 처음에 받은 초음파에서는 정상이었는데 CT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암이 있으면 반드시 증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췌장암은 증상 없이 자랍니다. 복통이 생길 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진단받을 때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고위험군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 7시에서 8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고위험군인지 확인하세요.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거나 당뇨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캘린더에 검진 일정을 표시해 두세요. 낮 12시에서 1시. 점심때 식단을 신경 쓰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대신 채소가 많은 한 끼를 드세요. 예를 들어 생선과 채소 구성의 정식 또는 현미밥의 반찬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진단받고 이렇게 식단을 바꾼 후 항암 치료 부작용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30분의 산책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면역력도 높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현재 상황을 점검하세요. 만약 흡연자라면 담배 개수를 세어보세요. 목표는 매주 5개씩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때까지요. 정기 검진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병원을 찾으세요. 복부 CT나 MRI를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혹시 모르니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야 한다는 긴급한 마음으로요. 첫 번째, 상복부 통증입니다. 명치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 또는 좌측 윗배의 둔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이 통증이 등이나 허리로 뻗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췌장이 위 뒤쪽에 있어서 아미 신경을 자극하면 등 통증으로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원인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6개월 동안 체중이 평소의 5% 이상 줄어들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5kg 이상 떨어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소화불량과 기름진 변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는 느낌 또는 변이 기름진 느낌, 즉 지방변이 계속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췌장암이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황달입니다. 눈의 흰자가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피부가 노래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긴급 상황입니다. 지체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황달은 흔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면 거의 암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새롭게 생긴 당뇨병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혈당이 높게 나오거나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복부 CT를 받아보세요. 이미 말했지만 이건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 췌장염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주의하세요. 앞까지는 진통제로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병원 방문 간격이 짧아지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췌장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암이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조기에 발견되었으니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자의 그룹은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이고 후자의 그룹은 5년을 넘깁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희망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자신이 고위험군인지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당뇨가 있거나 오래된 췌장염이 있다면 당신은 고위험군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조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검사를 받으세요. 복부 CT나 MRI는 그렇게 위험한 검사가 아닙니다. 방사선 노출 걱정? 그것도 있겠지만 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건 조기에 검사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100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음식을 신경 쓰고 운동을 하는 것. 이건 암 예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형제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데려오세요. 저한테. 또는 큰 병원에 가세요.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검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생존율 10%라는 숫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환자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부디 내일 바로 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검사는 그 희망을 찾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